법전의 견고한 논리 속에 평생을 살아온 한 법조인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세계를 만나며 겪게 된 변화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제1장 차가운 이성, 따뜻한 손길. 서초동 법조타운의 공기는 늘 무겁고 건조했다. 사법연수원장을 지내고 대형 법률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던 가석에게 세상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증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논리적인 것과 궤변인 것. 변호사 양반, 세상에는 법전보다 깊은 원리가 있다네. 오랜 친구인 윤민규 선사가 가끔 던지는 말에도 가석은 그저 엷은 미소로 응수할 뿐이었다. 기니, 에너지니 하는 말들은 그에게 실체 없는 안개와 같았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그의 논리를 무너뜨렸다. 윤 선사 집안의 장례식장. 곡소리와 향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가석일 아내는 다리를 절뚝이고 있었다. 퇴행성 관절염. 며칠 전부터 시작된 통증은 이미 그녀의 안색을 흑빛으로 바꿔놓았다. 재수씨, 잠시 이쪽으로 오시지요. 윤 선사가 아내를 빈방으로 불렀다. 가석은 반신반의하며 그 뒤를 따랐다. 윤 선사는 천신기라는 생소한 단어를 꺼내더니 허공에서 기운을 모아 아내의 다리로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가석의 눈에는 그저 빈손을 움직이는 퍼포먼스처럼 보였다. 저게 과연? 의구심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다.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아내의 미간이 서서히 펴졌다. 여서, 신기해요. 다리가 갑자기 가벼워졌어요.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어. 그것은 가석의 인생을 지탱해온 합리적 의심의 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제2장 안개 속의 정진, 금빛의 확신. 가석은 지암원 22기 수련생이 되었다. 법전 대신 기의 원리를 배우는 시간. 이원홍 총재의 지도는 엄격했고 함께 수련하는 김기웅 사장과 허호 장군의 열정은 뜨거웠다. 그러나 머리로만 살아온 그에게 보이지 않는 기운을 느끼는 일은 고역이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나이에 허상을 쫓는 것은 아닌가? 그를 붙잡아준 것은 젊은 시절 읽었던 클로드 브리스톨의 신념의 마력이었다. 무언가 있다. 내가 보지 못할 뿐이다. 그는 자신을 내려놓기로 했다. 논리라는 안경을 벗고 오직 감각의 촉수에 집중했다. 수련을 시작한 지 5개월이 되던 날이었다. 명상을 마치고 무심코 펼쳐본 손바닥이 유난히 반짝였다. 땀인가 싶어 닦아보려 애쓰나 사라지지 않았다. 미세한 금가루, 바로 금분이었다. 동기생 중 4번째였다. 그것은 기가 몸 안에서 응축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얻자 가석의 내면에서 잠들던 확신이 깨어났다. 엘 로드가 그의 의지에 따라 춤을 추듯 반응하기 시작했다. 제3장 용평의 기적. 늦가을의 용평 리조트.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날이었다. 라운딩을 마친 아내가 돌연 쓰러졌다. 과거 지리산에서 마비 증세로 실려 내려왔던 때와 같은 상황이었다. 밤은 깊었고 병원은 멀었다. 아내는 고통에 신음하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가석은 식은땀이 흐르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지암원에서 배운 것을 믿어보자. 내 안에 천신기를 끌어내자.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정신을 집중했다. 차가운 논리를 버리고 오직 아내의 고통을 씻어내겠다는 간절함만 남겼다. 그의 손바닥에서 따뜻한 온기가 피어올랐다. 배운 대로 기를 운용하여 아내의 환부로 밀어넣었다. 30분쯤 지났을까 거칠던 아내의 숨소리가 고요해지더니 이내 잠을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가석은 눈을 비비며 일어난 아내를 보고 경악했다. 여보, 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멀쩡해. 뒷산 등산도 갈 수 있겠어. 그것은 가석이 직접 행한 첫 번째 기적이었다. 이후 그는 테니스 동료의 통증을 씻어주고 고민에 빠진 노년의 친구에게 활력을 되찾아주는 치유의 손길로 거듭났다. 법으로 사람을 구제하던 그가 이제는 생명의 에너지로 사람을 살리고 있었다. 제4장 103타에서 79타로 생동한 삶. 변화는 체력에서도 나타났다. 평소 골프를 자제해왔던 가석은 은퇴 후 나간 대회에서 103타라는 굴욕적인 스코어를 받았다. 빨간 매직으로 적힌 그의 스코어는 꼴찌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천신기 수련 1년 후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63세의 나이, 168cm의 크지 않은 체구. 하지만 그의 스윙에는 거침이 없었다. 나이스 샷! 그가 휘두른 공은 300야드를 날아가 페어웨이 한복판에 안착했다. 200면의 동창생 중 최장 타상, 그리고 스코어는 79타, 메달리스트. 사람들은 비결을 물었지만 그는 빙그레 웃으며 답할 뿐이었다. 전신기를 만난 덕분이지요. 단순히 힘이 세진 것이 아니었다. 마음을 비우는 공공공심의 원리를 깨달으자 몸의 긴장이 풀리고 자연의 순리가 스윙에 녹아든 것이다. 에필로그, 수련은 끝나지 않았다. 가석은 이제 매달 지하먼 동기생들과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인생을 논한다. 그가 얻은 것은 신비한 초능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유, 그리고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생의 에너지였다. 변호사 사무실 데스크 위에 두꺼운 법전 옆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기운이 감돈다. 그는 오늘도 마음속으로 기를 모으며 다짐한다. 대사반에 등록해야겠다. 나의 수련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니까. 이성의 벽을 허물고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인 노 법조인의 얼굴에는 법정의 엄숙함 대신 대자연을 닮은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